안녕하십니까. 올바르고 빠른 재건축, 올광재입니다. 며칠 전에 올린 저의 유튜브 영상인 사업시행자 제동의가 필요하다를 정비사업위원장이 시청한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위원장은 그 영상의 한 부분인 신탁보수를 언급하면서 신탁보수가 최대 620억 원이라는 주장은 엉터리다. 신탁보수는 240억 원이 한도다. 라는 이제는 우리의 눈과 귀에도 익숙한 그의 오래된 주장을 또 한 번 반복했습니다. 신탁보수는 최대 620억 원까지 가능하다는 저의 지적을 반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딴 때하고는 다르게 특별했습니다. 그는 2018년 6월 신탁사로부터 받았다는 내부 기한 문서, 결제 공문을 단톡방에 편집해서 내놓았습니다. 무려 7년 전 문서입니다. 그런데 문서는 그동안 아무도 그 존재 자체를 몰랐습니다. 정비위원회 공식 문서로 보관된 적이 없고 위원장 개인이 따로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 문서는 위원장이 자발적으로 공개한 것은 아닙니다. 작년 6월 올광재 회원 한 분이 신탁보수 한도는 절대적으로 240억 원이다. 이런 한 푼도 더 주지 않는다는 위원장 주장이 신탁계약 내용과는 다른데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그 주장의 근거를 내놓으라고 위원장을 압박해서 이런저런 쌍욕을 들은 상고를 겪은 후 결국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위원장이 공개한 문서는 사실 그 회원님이 그때 입수해서 이미 공개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문에 근거를 둔 신탁보수 한도 240억 원이라는 주장은 과연 진실일까요? 오늘 올광재의 시선에서 본 진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주장이나 해석의 차이가 아닙니다. 위원장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냥 잘못된 주장 정도가 아니고 의도를 가진 날조 그 자체입니다. 위원장이 이런 중요 사항을 날조라니 충격적인 일입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로 신탁계약서 자체가 스스로 위원장의 주장이 틀렸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하고 있습니다. 신탁계약서 제18조 제1항에는 신탁보수는 분양 매출액의 2%, 상한은 240억 원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만 보면 위원장의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제2항,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사정의 변경이나 신탁사의 현저한 노력, 기타 사유가 있을 경우 신탁사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즉, 경제사정의 변동, 현저한 노력이라는 주관적 조건에다가 심지어 기타 사유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명분을 갖다 대도 추가 지급이 가능한 조항입니다. 거기다가 신탁사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추가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유주들이 신탁사에게 지급하는 구조가 아니고 신탁사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지급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대로라면 신탁보수 240억 원은 상한이 아니라 신탁보수 시작 금액이며 하한 금액입니다. 저는 신탁사가 1300세대가 넘는 다세대 정비계획, 즉 분양 매출액을 키우는 계획에 목매다는 것은 신탁보수 추가 지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탁보수는 분양 매출의 2%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세대수가 늘면 분양 매출이 커지고 분양 매출이 커지면 신탁보수 추가 지급 요구액도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현 정비계획상의 분양 매출액은 3조 1천억입니다. 그 매출액의 2%인 신탁보수는 최대 620억 원입니다. 두 번째, 추가 지급 규정인 18조 2항은 전체회의 의결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고 위탁자와의 협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가 지급은 전체회의 의결 사항이다. 누가 의결해 주겠느냐? 그래서 신탁보수는 240억 원이 한도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계약서 어디에도 전체회의나 의결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오직 위탁자와의 협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신탁계약서에도 없는 단어를 써서 마치 전체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동의, 합의, 의결과는 다릅니다. 협의에 따른 절차만 갖추면 동의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또 협의의 주체는 해석상 전체회의가 아니라 정비사업위원회입니다. 왜냐하면 시행규정의 정비사업위원회를 신탁사와의 협의기구로 못 박아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로 전체회의는 협의기구가 아니라 의결기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비사업위원회는 위원장이 전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따라서 저 조항은 신탁사가 위원장과 협의하면 추가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결국 이 조항의 실제 의미는 위원장이 원하면 추가 지급에 협의해주는 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지난 8년 동안 위원장이 원했던 것이 하나라도 안 된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소유자들은 KB신탁을 선택했는데 위원장이 소유주 의견도 묻지 않고 쫓아내고 지금 신탁사 데려온 것도 알고 계시죠? 전체회의 의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진실 왜곡을 넘어 의도적으로 계약 내용을 속이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8년 신탁사가 작성했다는 내부 결제 공문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우선 이 공문은 얼마 전까지는 그 존재조차 아무도 몰랐습니다. 위원장을 잠시 사퇴할 때 업무 인계를 한 위원장 직무대행의 인계문서 폴더에도 이 공문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문을 자세히 보시면 수신처가 없습니다. 마치 유령에게 신탁보수 한도는 240억 원이라고 확약한 듯합니다. 문서 참조자가 재건축 정비사업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이 공문 내용을 숨기다시피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공문은 위원장만 알고 있는 위원장에 대한 확약처럼 보입니다. 또 문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향후 체결될 토지 신탁 계약서 및 시행 규정보다 이 문서를 우선 적용한다. 즉 재건축의 헌법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이 공포되지 아니한 채 내부 결제 문서로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수신자도 없는 매우 중요한 문서가 위원장 개인의 손에만 있었다는 것은 그 용도가 무엇이었는지 심히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딜을 하기 위해 중요 문서를 보관하는 영화 속 현실 속의 사건들과 닮아 있습니다. 위원장이 좋아하는 칼과 칼자루의 칼자루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더 놀라운 점은 기한 시점과 내부 결제 시점의 차이입니다. 기한일은 2018년 6월인데 결제일은 7년 뒤 2025년 6월로 적혀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신탁보수 상한액이 작년부터 문제가 되고 금년에는 신탁사 공식방에서도 문제가 되니까 누군가의 요구에 의해 또 다른 누군가가 뒤늦게 7년 만에 결제 문서를 만든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이 문서는 2018년에 신탁사가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인 신탁계약을 빨리 많이 체결하기 위한 일종의 홍보용 약속, 유인용 약속으로 보입니다. 그 뒤에 사업시행자 지위를 확보한 지금에도 과연 이 확약 문서가 유효한지 의심이 됩니다. 정상적이라면 이 공문을 받는 즉시 이 중요한 내용을 바로 신탁계약서에 반영하였어야 합니다. 제18조 2항을 삭제하던가 아니면 계약서 특약 5개 사항의 하나로 반영하였어야 하는 것이죠. 공문 기한일로부터 5년간의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신탁계약서에는 이 공문 내용이 반영되거나 최소한 준용한다는 내용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만약 신탁사가 진짜로 240억 원 외에는 더 받아갈 생각이 없다면 위원장도 더 줄 생각이 없다면 지금 당장 이 문서와 같은 내용의 한 장짜리 문서를 공식적으로 전체회의 또는 정비위원회에 전달하면 모든 오해가 깨끗이 가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로 대두된 지 1년 6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그 쉬운 방법 대신에 앵무새처럼 신탁보수 한도는 240억 원이라는 주장만 반복합니다. 이 모든 정황을 종합하면 이 문서는 신탁보수의 절대 상한을 정한 문서가 절대 아니다. 절대 상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기 위한 또는 다른 목적의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신탁계약에 반영하지 않고 문서를 개인적으로 보관해 온 것 등을 종합하면 그 어떤 부정한 목적이 있었음을 의심 내지 추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만 봐도 신탁사는 반드시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재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신탁보수는 240억 원이 절대 한도라는 선언을 공식적으로 깨끗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소유주들의 불신을 말끔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앞으로 올광제는 사업시행자 재동의가 필요한 이유를 사례 분석을 통해 계속 제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